안녕하세요. 증시 레이더의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12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 그 두 번째 방송 12월 증시 매매 전략입니다. 지난주에는 11월 증시를 완벽히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12월 증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주중에 올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요일에 올리게 된 거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한번 다시 그래도 좀 제가 그걸 만회하는 의미에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17년, 18년, 12월 증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18년, 12월 증시 한번 먼저 보시죠. 17년 12월 증시 이게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가 4개니까 한 달간이죠. 12월 보시면 하락을 했습니다. 총 마이너스 5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이제 IT주와 바이오주가 급등을 하다가 12월에 쉬면서 내수주로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내수주로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월에 17년 11월에 바이오주 시총상위 바이오 코스닥에서 대형주가 엄청 올랐죠. 코스닥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거에 따른 금융투자의 선침에 따라서 뭐 셀트리온 관련주 뭐 엄청 올랐고 뭐 헬릭스미스 웬만한 거 엄청 20-30%씩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던 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떤 기간 조정 장세에 진입을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내수주가 산발적으로 올랐는데 뭐 음식료 유통이 올라갔자 솔직히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약세였던 한 달이었고요. 반도체 호황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이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외국계 리서치와 증권사에서 잇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고점이다. 이에 따라서 매도 리포트를 막 쏟아내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내년에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외국계 애들이 맞았죠. 그리고 이제 12월이 이런 뭐 기존 대형주가 쉬기가 어렵잖아요. 또 가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부클로징 하니까 장부를 정리해야 되니까 차익 실현하고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12월 증시에 나왔던 건 비트코인, 가상화폐주가 올랐었고 중국 소비 테마주가 5G와 함께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죠. 17년 12월에 뭐 대학생까지 막 한다. 근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주가의 고점은 뭐 주부가 뭐 그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뭐 증권사를 찾아간다. 이게 이럴 때가 이제 뭐 증권의 고점이다라는 옛날 말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비트코인이 대학생들까지 또 너도 나도 뭐 등록 구매해서 벌었다는 등 뭐 온갖 수십억을 벌었다는 등 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때가 고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중일 5G 기술표준 선점 관련은 이제 18년 1분기에 뭐 한 해 뭐 이제 누가 먼저 5G를 뭐 선도하느냐 뭐 이런 말로 이제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드 사태 이후로 이제 한중 정상이 처음 정상회담을 간다는 소식에 중국 소비주가 올랐었어요. 아, 좀 만나면 풀리겠지. 근데 별 결과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빠졌고요. 어쨌든 17년 12월에는 증시가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네요. 18년 12월 증시는 보시면 주봉 차트 보시면 많이 빠졌네요. 91포인트나 빠졌네요. 12월에. 그 이유를 보시면 이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증시는 1위 1비했죠. 12월 초에 미중 정상이 만나서 이제談판을 벌여서 휴전하자. 다시 90일간의 우리 그 유예 기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장이 그래도 안도 랠리 갈 수 있겠구나, 연말 랠리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뭐 화웨이 CFO가 구속이 되고 기대와 실망이 막 교차했던 하면서 이제 증시가 쭉쭉 빠졌었습니다. 근데 왜 17년보다 12월이 더 18년이 더 많이 빠졌냐? 17년은 그래도 경제가 좋았고요. 18년부터는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더구나 이제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 미국이 FOMC에서 19년에 네 번째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업황이 실제로 부진해지기 시작했던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근데 12월은 올해 12월은 제 생각에 18년 12월 같진 않겠죠. 이미 많은 게 나쁘기 때문에. 굳이 17년과 18년 12월을 가깝이 어느 쪽이 더 가깝냐고 생각해 볼 때 18년 12월보다는 17년 12월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나왔고요.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남북경협, 정치인, 수소차 테마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남북철도도로 착공식 12월 26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초까지 경협주가 강세였고 올해도 비슷하죠. 왜? 김정은이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답을 내놔라 라고 미국한테 박았잖아요. 마감 기한을.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게 작년과 비슷하네요. 그죠?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 이낙연 관련주 엄청 올랐죠. 황교안 관련주. 근데 올해는 12월은 좀 쉽지 않은 게 11월에 이미 갔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작년 12월에 정부와 현대차가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이게 막 이제 어느 정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19년 1월에 수소차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돼버렸죠. 올해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면 저희 방송을 그 주간 증시 체크나 월간 시황 증시 이벤트 및 그거를 되돌려 보세요. 거기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송을 제가 하는 이유가 사실 생각보다 시간은 걸리는데 많이는 안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게 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일기장 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되돌려 보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일요일을 하루를 다 써서 이걸 만드는 거고요. 또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신 분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와 현대차가 중장기 로드맵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 특히 연말이 되면 정부에서 막 내년도에 뭐 하겠다 정책을 만들어낼 낼 거라고요. 그 중에 주도주가 나올 확률도 있다. 아마 17년 12월에는 5G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뭔가 12월엔 뭔가 있다.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뭔지 우리는 올해 12월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12월 18년 12월 증시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괜히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12월의 증시의 성격은 어떻고 이 중에 우리가 뭐를 한번 봐야겠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남북철도 착공식이 작년 12월 말에 있어서 그 기대감이 12월 내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김정은이 연말까지 북미 비핵화 관련으로 뭔가 내놓으라고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예전의 데이터를 되돌아보는 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2월 증시의 특징을 보면 특별한 상승 재료 이벤트가 없어 대체로 쉬어가나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달입니다. 왜냐? 별로 좋은 호재가 없잖아요, 12월에. 근데 악재가 나오게 되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주도주보다는 틈새 테마가 각광받는 달이다. 그쵸? 12월에 무슨 실적을 얘기하겠어요. 4분기 실적 맞지도 않고요. 시장에서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보시면 정부 정책이고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도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내년에 좋대. 좋은 게 뭐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월 말쯤에 주식을 사갖고 폴더블이나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게 12월 증시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월 그러면 올해 증시 이벤트 맨 처음에 업종별로 볼까요? 업종에는 별다른 건 없어요. 빨간 것만 좀 좋은 거고요. 회색은 다 그저 그랬어. 근데 좀 요새 관심이 가는 게 미디어 엔터죠.
글로벌 OTT 뭐 애플 TV 나오고 넷플릭스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콘텐츠 관련주가 좀 있는데 그것만 하나 좀 관심이 좀 갑니다. 최우선주로. 또 많이 빠졌었고. 이제 캘린더로 한번 보시죠. 12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역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이제 연내에 도출되느냐 안 되느냐. 연내에 도출되면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북한 비핵화 협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게 두 가지가 주요 이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수출입 동향이 1일에 발표가 됐죠. 좀 이따 저랑 보시고. 자, 12월 미국 FOMC인데 금리 동결 예상됩니다. 뭐 별다른 거 없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또 17년에 대규모 매물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5일 날 이제 중국의 15% 추가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죠. 그게 될지 안 될지 안 될 확률이 높지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0일 날 한국 증시가 폐장이 되고 31일에는 휴장입니다. 결국 보셔야 될 건 미중 무역 협상 결과와 북한 비핵화 협상 결과 요것뿐이 없습니다. 자, 12월 보시면 기존 스몰 딜에다가 지금 이제 추가로 협상하는 게 중국 보조금 철폐, 기술 강제 이전 방지, 지재권, 지적재산권 보호 등 추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스몰 딜에서 미들급으로 좀 격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합의 시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북한 비핵화 협상 연말까지 김정은이 시한을 많아놨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관심이 필요한데 어쨌든 남북 경협주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전년비 14.3% 감소했습니다. 뭐 반도체 석유와 선박 부진의 영향이고 10월 기점으로 감소세가 축소 중이라고 하나 펀더멘탈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출이 잘 돼야 돼 증시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런 수출에 대한 경제 구조가 굉장히 낙후화돼 있죠. 반도체, 석유화, 선박, 정유. 사실 이런 수출이 잘 되려면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엄청 확장이 돼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이때가 더 잘 됐던 게 중국이 블랙홀이었잖아요. 저가의 노동력을 사가지고 막 그걸 싸게 수출하고 근데 중국도 그런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노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향후에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월 증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중요한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지금 일단 호재도 악재도 없는 조용한 시장입니다. 호재가 특히 없다 보니까 조그만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 좀 관심 있게 볼 게 미중 무역 분쟁이 연내 합의,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이 연내 합의 시에 아까 추가 협의 때 지적재산권 얘기했죠. 지적재산권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에만 관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 남북 경협주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뭐 관심이 있지만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정부가 20년 정책 추진 시 뭐 이제 20년에 뭐 어떤 거 할 거야 뭘 얘기할 때 정부 전체 관련주가 최선호주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이 산업 키울 거야 요런 거. 이게 12월 증시. 지금 대형주 사서 오르나요? 안 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우선주는 정부 정책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 지식재산권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격보단 당연히 소극적인 수비의 보수적 매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의 20년 정책 테마주에만 관심을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엔 제가 17년도, 18년도 증시 다 보여드렸지만 별다른 거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제가 주 후반에는 한 내년 초로
근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지나고 그 주에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사도 좀 될 것 같거든요. 사갖고 넘어가도. 그럼 그때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일 주간 직제가 12월 2주차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봤던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일일 시향이 궁금한, 제가 요새 못 올렸는데요. 주중에 한 번은 앞으로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